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 이산 가족 산증인이신 우리 이차희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차희 선생님. 예,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새해인데. 예. 특히 뭐 재미 이산 가족 협회 사무총장으로서 계속 쭉 일해 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상황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요? 네, 지금 정치적으로는 저희들이 최단계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자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적 십자사는 한국적 십자사에게 이 절차에 관한 모든 것을 상의하고 그리고 함께 도우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재미 이산가족을 위해서 미국 정부와 지금 직접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봉이 될 경우에는 재미 이산가족들이 미국 정부가 속초에 속초 강원도 속초 예. 네, 강원도 그 동쪽 태평양 쪽으로 네. 조그만 한국의 속초로 저희들을 데려다 주면 거기서부터 한국 정부가 저희들을 픽업해서 금강산에서 상봉의 절차를 다 밟은 후에 다시 속초로 저희들을 데려다 주면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저희들을 픽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 그 근접한 그 계획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미국하고 북한 간에 또 좀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처음부터 1985년부터 우리는 하나의 이 재미 이산 가족은 하나의 정치적인 카드로 쓰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같이 정치적으로 이거를 합의를 해야지 상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몇 번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2017년 4월에 저희 DFA USA한테 그 대사가 그 해 가을 늦가을이나 겨울에 상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네, 17년도. 그래서 이제 명단을 내라. 그래서 제가 그때 갖고 있는 명단이 374명 몇 년 동안 저한테 직접 들어온 그걸 업데이트를 하니까 42명밖에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가 끊겼거나 돌아가셨거나 해서. 그래서 거기서 몇 명 더 추가해서 53명을 그 6월 달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북한이 ICBM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됐고 2018년 10월 18일 날 스티브 비건 대사가 직접 저희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상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제가 전국 그 퍼블리시를 해서 105명의 업데이트를 해서 105명의 명단을 국무성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명단을 넣어라. 그래서 제가 또 업데이트해서 지금 97명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미국 정부가 서로 이게 클릭이 돼서 오케이 되면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항상 준비 상태에 지금. 네, 이제 대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전국 퍼블리시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많은 그 등록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가장 지금 미적십자사에 넘어간 숫자는 97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같이 이제
조인트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전 정부와 다른 것입니다. 네. 지금 그때는 재미 이상가 그 전에는 이제 마커크 의원이 처음으로 정치인으로서 처음으로 2000년부터 이산가족일을 시작해갖고 그다음 법을 통과시키고 네. 미국 정부와 그다음에 재미 이산가족 특히 네. 저 1세들이 그 고령화됨으로써 DFUSA라는 그 차세대가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FUSA하고 저 콜리션하고 미국 정부의 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현 정부는 미국 정부가 직접 저희들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프로그램은 아니고 우리 방송국이 다른 프로그램 이제 그 글로벌 리더스 네트워크라고 네. 윤예서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마침 거기에 우리 마크 커크 전 상원 의원을 모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촬영을 했는데 왜냐하면 요새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좀 물어보려고 초청해서 이제 들었는데 마크 커크 의원하고 굉장히 그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난 것은 1990 1900 말인데 그때 1999년이? 네, 90년도입니다. 1990년도. 그때 커크 의원이 앞으로 처음으로 하원에 출마할 그런 계획을 갖고 이제 한일사회에 나왔을 때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제가 알바니 팍 도서관에 와서 시작하고 그렇죠. 알바니 팍 네. 도서관에 또 네, 그랬기 그때 제가 너무 많은 이산 가족들을 보고 또 제가 1988년에 만주에 제 아버님과 오빠를 찾으러 갔다 오는 그런 사전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산 가족 일을 어딘가 시작을 해야겠다. 근데 아무도 기록에 누가 했다는 것도 없고 아무도 제가 어디서 시작할 줄을 몰랐습니다. 네. 그때 딱 커크 의원을 1990년 말에 만났을 때 아버님이 그때는 뭐 후보였네요. 네, 하원 의원 그때는 후보. 아직 출마 얘기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한인 커뮤니티 처음으로 특별 행사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점을 찍어뒀습니다. 오케이, 어디서 저 사람이면 우리의 그 사정을 이해하고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참전용사고 또 그 11살 된 한국 입양아 여동생과 자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러면 하원 의원 하기 전에는 무슨 포지션이었어요? 그때는 그 국무성에서 국무성에. 일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국무성에 들어갔을 때 자기 보수도 우리를 너무 자랑스럽게 네. 복도에 걷는데도 계속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우리 정책을 미국 정부에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비를 법안을 2번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것이 국무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보수가 부시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과도 사전에 이 회담하고 이것이 커크 의원의 그 옛날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은 그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도 보고 그래서 제가 점을 찍어뒀고 그래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하원으로 출마할 때 2000년도 3월 달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버님 가족 이산가족 사진 들고 그리고 이산가족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산가족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통계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문제점은 어디서 시작해야 할 줄도 모르겠지만은 아무런 통계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몇 명이 어떤 분이 몇 명이 그거부터 살고 뭐 이런 거까지. 우선 당장 정치 이 미국의 시스템 모든 것이 이 다큐멘터리에 의존해야 되는데 뭔가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6명의 그 이산가족을 모아서 제가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명, 우리 집만 해도 4명이다. 몇 명이냐. 그 16명이 7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전체로 10만, 우리가 계산을 해서 10만 아주 컨서브티브한
그 넘버로 10만 명을 된다. 그렇게 들고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때부터 이 커크 의원이 이산가족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하고 그러니까 상하원을 16년 하셨는데 그동안 정말 혼신을 다해서 법을 2번 통과시키고 그것뿐만 아니고 미주국 정기에 우리를 소개시키고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이산가족 일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잘 도와주고 또 그렇게 정말 승승장구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 병이 그렇게 스트로크 돼가지고 상원되고 됐어요. 네. 2012년에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원이 선거가 2010년에 했었고 2011년에 제가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상덕 씨, 제 친구 남편이 그때 대통령 형이었습니다. 이상덕 씨의 도움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산가족 일을 해야 하나 그 청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그것을 그걸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힐러리 장관한테 3월 12년 3월 30일 날짜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넣어서 그러자 힐러리 장관이 북한과 아까 김기관 제1부상을 말씀했는데 북한에서 며칠 내로 대답이 왔습니다. 상봉하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 로버트 킹 북한 이산가족 대사를 초청해서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 김기관 제1부상과 회담하고 힐러리 장관이 김기관 제1부상을 다시 뉴욕으로 초청해서 그 다음에 8월 27일 뉴욕에서 회담하기 그 직전에 커크 의원의 사무실 그 직원 이산가족 담당 직원 리치 골드버그하고 밥 돌드 하원 의원이 밥 돌드 그때 두 사람이 킹 대사를 만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 이산가족 상봉을 즉시 시작해라. 그래서 그 다음 날 김기관 제1부상과 킹 대사가 만났을 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적십자사가 이산가족 파일럿 자기들이 일을 모르니까 파일럿 프로젝트 시작한 자. 그걸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미국 적십자사. 미국 적십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미국 적십자사와 지금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오케이. 그럼 13명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걸려서 3명이 북한에서 이름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 상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국 적십자사가 두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번 시범을 더 하자. 이번에는 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넣어라. 그걸 저희들이 또 반대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안 먹혀 들어가서 결국은 그 다음엔 제가 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만 10명을 뽑았습니다. 그걸 보내고 기다리는 도중에 김정일 위원장이 돌아가신 겁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커크 의원이 첫 번째 샘소리 때도 이건 다 된 겁니다. 그 누가 일을 잘못했, 그러니까 몇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사망 때문에 안 됐고 또 북한에서 ICBM에서 그거 쏘러가면 안 되고 바로 직전에서 안 된 거네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갔기 그렇죠. 때문에 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노이 싱가포르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노이 때 안 된 거죠. 싱가포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영상으로 뭐 하느니 뭐 이런 말도 그거는 있었는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은 싱가포르 정상 그 다음에 다시 비건 대사와 북한과 이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거의 가능성이 있는 것 된다는 걸로 저희들한테 그게 2018년 10월 18일 날 전화가 받았습니다. 그때도 될 줄 알았죠.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될 줄 알았는 것은 2017년도
4월 달에 그때는 조셉 윤 대사입니다. 조셉 윤 대사가 그 원버 비어 사람을 북한 대사였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몹시 아플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국 그걸 제가 업데이트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될 뻔 하는데 야,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네, 그동안에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 3번 안 되는 바람에 뭐 정말 안타깝게 네.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번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라도.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면 그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가능성이 열렸다 닫히니까 아직도 희망을 갖고 살아있는 분들의 하늘이라도 풀어드리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은 이랬습니다. 다음에 될 것 같. 싱가포르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게 어떤 분이 정보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새 이슈,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그 전해 마지막에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 이슈를 넣을 것이다. 하나는 포로 석방, 3명의 포로 석방, 그 다음에 미군 유해 문제,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에 그 동의할 용의가 있다. 그 새 이슈가 들어갔다. 앞에 2개는 됐는데. 네, 그런데 우리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그 미팅 전입니다, 이게. 네. 전 세계에서 40군데 미국 주류 사회 언론을 모두 포함해서 그 폭스 뉴스까지 데이나 페리노 제작진까지 포함해서 MBC, ABC's 나이트라인 그건 제 가족들 40군데에서 인터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은 보통 뭔가를 알고 하니까요.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됐구나. 이젠 됐구나. 근데 또 그렇게 여러 고비를 넘겼는데 아직 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북미 간에 이제 그것만 이제 되면은 이 긴장 이것만 풀리면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가 보고 다돼 있는 있습니다. 건데. 네. 그리고 뭐 법이나 이런 쪽으로 다 되어 있는 법을 커크윈이 미국 정부 정책에 저희들 이슈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법을 2번 통과시켰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사인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했고 그 다음 후에 찰스 앵글 의원이 리졸루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게리 카널리 의원이 통과시켰고 법적인 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고요. 법적인 거는 갈 수 있는 한 다 갔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런 꼭 긴장 상태가 우리한테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이 2012년도 힐러리 장관이 이거를 이산가족을 시작했을 때는 그 전에 이 천안함 사건으로 육자회담이 결렬되고 대화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화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힐러리 장관이 이산가족 이슈를 정치 카드로 쓴 겁니다. 그걸로 해서 대화가 오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육자회담.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할 그 무렵이 그 12월입니다. 2012년 12월에는 로버트 킹 대사와 김기관 제1부상이 북경에서 다음 그 고위층 육자회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김정일이 상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꼭 긴장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또이렇게 봅니다. 그때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2개는 들어갔는데 우리 이슈가 안 들어간 거는 앞으로 이걸 이 정치적인 카드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뺀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지금 저희 이슈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난번에 3명의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이 풀려났잖아요. 그때가 밤에 12시인데 우리가 직접 가서
촬영 다 했었어요. 그러셨죠. 취재했었어요. 네, 네, 그러셨죠. 네.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 부부, 맞습니다. 펜스 부통령 부부 다 오고 밤 네. 12시에 넘었는데 세 명이 나오는데 세 명이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완전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단지 시민권, 미국 시민권자라는 그 네. 하나로 네. 그냥 미국에서 구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통역관까지 있더라고. 미국 여자. 영어를 네, 못하니까. 네, 네. 야, 그래서 제가 진짜 감동을 했었어요. 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이게 뭐 물론 이제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민 와서 생긴 나라이지만은 이렇게까지 영어도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구해오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작년에 그 한국하고 북한하고 사이 한창 좋아할 때 작년에 네. 그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고요. 네. 북한에 가가지고 네, 한국에서 넘어가가지고 네. 그때 왜 재미 이산가족 한 명이라도 안 넣어주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한국 정부는 한 명이라도 넣어주고 그 상징성이 굉장한 네,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대로 저희들을 도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5년 북한과 남한의 그 이산가족 상봉 협상 때 김대중과 북한 대표가 협상 때 북한에서 재미 이산가족은 뺐습니다. 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짐작입니다. 북한은 언제나 미국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렇죠. 미팅 1대1로 이걸 협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은 미국 시민이니까 아주 좋은 이슈가 되는 겁니다. 1대1로 미국. 언제나 그 이후로 북한은 언제나 미국과 이 한국을 빠져나는 겁니다. 재미이산가족.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뭘 원하느냐. 저희들이 2018년 12월 8일 날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에서 아주 고위층 백악관 인사와 국무성 고위층 인사와 저희들이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한국과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 때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는 겁니다. 캐시를 줬느냐, 그때 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한 가지는 기억이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비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주겠다. 그걸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북한이 뭘 원하는 거냐. 그런데 그러니까 커크 의원이 그 두 번째 법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법을 사인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힐러리 장관이 이 행동을 취함으로써 북한에서 이 인권대사 이산가족 대사 로버트 킹 대사를 초청했을 때 킹 대사가 북한에 들어갈 때 갖고 간 이슈가 우리가 만약에 원조를 할 때 이 투명성, 트랜스페런시, 투명성 이 원조가 어떻게 일반에게 들어가느냐.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상당한 원조를 주겠다. 캐럿을 강권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또 저희들이 그 전국 재미이산가족 상봉 추진회 킹 대사 저를 만나자고 오바마 대통령이 12월 16일 날 2009년 사인하고 1월 달에 킹 대사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전국 추진위원회를 데리고 이제 1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킹 대사,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할 건데 지금 그 문제를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이산가족을 빼고 미국과 직접 회담하냐, 그 대가를 뭘 원하는 거냐, 정치적인 것이냐, 물질적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들한테 질문한 것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노리는 것이 뭐냐, 정치적인 거냐, 이득이냐, 경제적인 이득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커크 의원이 첫 번째 법을 통과시켰을 때 커크 의원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하기 전에 법을 2007년도에 법을 통과시킬 때 그 북한과의 이산가족 상봉시의 그 절충 그 주제 하나를 버짓을 국방부 예산에 넣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을 풍부하게 넣은 겁니다. 북한이 그걸 할 경우. 그리고 커크 의원이 그때 또 한 가지 자기 아이디어는 북한의 큰 평양에 큰 병원을 하나 최신 무기를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그다음에 계속 최신 의료 지식을 넣을 수 있는 병원을 세우자. 이 커크 의원의 하나는 아이디어였고 그것은 나중에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샘소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다 원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미국 고위층 인사들과 회담 때마다 이 사람들이 묻는 것은 왜 한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협상에서 재미이산가족을 빠졌느냐. 그래서 이제 제대로는 이렇습니다. 북한은 언제나 미국과 페이스 투 페이스 협상을 하기를 원했고 미국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만 그렇죠. 시민권자니까. 그리고 미국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대화를 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쓸는지 또 다른 의미로서 쓸는지 모르지만은 그랬고 한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많은 이산가족들이 있는데 미국 시민들 때문에 이걸 한국 이산가족 상봉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위태롭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동의했을 것이다. 이건 제가 미국 정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원하는 게 그럼 원하는 게 뭐냐? 그건 제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협상이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올라갈 때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더 이상 할 수 다 이슈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달라. 그런데 정치인들은 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적인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양쪽에서 지금은 삼국이 인볼브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다른 길로 나갔는데 한국 정부는 언제나 저희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북한에서 그러니까 남한의 이산가족들이 미국에 친척이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모셔와서 한국 이산가족과 북한 상봉시에 넣은 겁니다. 그때는 그런 이야기 있었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미국 시민을 빼라 그랬는데 왜 안 빼냐. 북한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게.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이거는 우리 친척, 그렇죠. 친척이 된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가족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 정부가 우리를 도우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서 그 당시까지 제가 알기로는 87명 정도가 제가 그걸 한국에 간 게 몇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정부대로 북한과의 협상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미이산가족을 도우려고 하는데 지금은 다르죠. 이제 정부가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그때는 재미이산가족들이 한국 정부를 통해서 한국 이산가족들 형제들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선택됐을 때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의 뭐가 뽑혔을 때 한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몇 명이 갔었네요. 87명이 들어갔습니다. 87명이 몇 년 전. 그럼 최소한 87명은 그래도 미국 이산가족이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거는. 네. 그게 아마 이명박 정부 때도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정진 정부 들어와서는 직접 이제는
이거 그래도 그때는 언제나 재미 이상 가지고 이건 우리는 우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정부가 자기 일들처럼 직접 개입돼서 미국 정부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그 일산 가족 그게 있었을 때 그 한국 정부로부터 뭐 연락이 왔든지 뭐 아니요. 저희는 북한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북한 아니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18년인가 남북 그 이산가족 그게 8월달에 열렸습니다. 그때 그때 문 정부 때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그 김영철 그게 뭐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요. 타이틀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요. 그때 한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그 김연철 그 높은 사람입니다. 있어요. 예. 예,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그때 8월달에 북미 남북 이산가족 그 상봉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우리 인도적인 차원에서 재미 이산가족도 넣자 북한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한국에서 농구팀이 평양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통일부 장관과 차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북한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재미 이산가족을 넣자. 거기서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직접 이제 미국 정부를 도우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북과는 계속 이렇게 막히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 우리 할 일은 좀 많이 하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참 안타깝네. 네, 그래서 북한만 아니었으면 네.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10월달에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 정부와 그것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서 고위층 몇 분이 워싱턴 DC로 왔습니다. 와서 이북에 그 영상 상봉을 할 그 이퀴프먼트 장비를 보내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빼주십시오. 그 뭐죠? 제한된 데서 빼주십시오. 그렇게 그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오케이, 우리가 저쪽 비건 대사한테 우리가 연락이 없고 그다음에 왔을 때 영상 상봉이 될 것이다. 준비해라. 그 사태와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여기서 와서 DC에 왔고 그다음에 유엔에 가서 나중에는 그게 유엔에서 이게 리프트된 걸로 밴을 북한에 물자 들어가는 걸 밴을 해서 이산가족 상봉에 필요한 영상 장비를 보내는 것을 허락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이번엔 되다보다. 그러니까 또 부랴부랴 제가 이 업데이트를 한 사람들 전화해서 또 새로 이걸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무너진 겁니다. 그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군요. 그 마지막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이루어진다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미국 국무성에 들어간 지금 명단이 91명. 91명. 미적십자사에 들어간 것이 97명입니다. 네, 97명. 이 사람 그러니까 우선 그걸 해서 다시 이제 전국 퍼블리스를 해서 그렇게 되면 등록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차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누가 있어요? 아버님과 오빠가 그게 살아계신데 아버님은 물론 돌아가셨고 1990년도 제가 알바니 팍도스관을 온 후에 또 여기에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한테. 지금은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빠가 이제 계시면은 계실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좀 돌아가셨을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시간만 좀 있으면 좀 더 이제 개인적인 걸 좀 묻고 싶은데 시간이 뭐 다 가버려가지고 한번 제가 더 모실게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민 오셨으며 그 식구들이 그 북한에서 어떻게 남한으로 갔으며 뭐 그런 이야기 이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 이산가족, 재미 이산가족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그냥 북한과 미국의 그 관계가
뭐 좋아지 가지고 이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기대 가지고 있는 거 뭐 그 정도 지금. 네, 좋을 때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나쁠 때도 이루어질 나쁠 수 때도 있습니다. 이루어질 그때 수 있고. 힐러리 장관 경우에는 하긴 뭐 이명박 뭐 박근혜 그때도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데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으니까. 네. 아, 오케이. 그러면은 뭐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고맙습니다. 네.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재미 이상 가족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가 꼭 한번 더 모시도록 쿠크 하겠습니다. 의원이 이거는 역사적 없는 일을 이루어준 겁니다. 컬카 의원이 없었으면 참 그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힘들었던 그런 네네, 부분이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